안 변합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 저기 권영구 후보도 참지 못하더라고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아니 젊으신 분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이 올드하냐고. 네, 맞아요. 권영구 후보가 이준석 후보에게 얘기하면서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대안을 얘기하지 않는다라면서 얘기를 했네요. 자, 권영구 후보는 어떻습니까? 1차 토론에 이제 처음 나와가지고 5번 저런 후보가 있네 존재감을 알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득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정도에 머물렀을까요? 좀 더 득점을 한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래서 저는 진보 정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를 권영구 후보가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원래 진보 정당은 네. 우리 심상정 전 대표처럼 세련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네. 노동자 농민이라는 이른바 일하는 근로대중의 이익을 지키겠다. 네. 그리고 기후라든가 사회적인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네. 선도적 의제를 던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투박했지만은 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는 후보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진보 정당과 네. 민주당 같은 이제 중도 진보 정당의 이 차이점들은 네. 진보 정당은 목표를 던지는 것이에요. 인류가 가야 될 이상향으로서의 목표를 던지는 것이라면은 민주당과 같은 집권해본 중도 진보 정당들은 네. 그 이상향의 프로세스를 현실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사실 이때까지 한국 사회의 진보 정당이 최근 몇 년 동안 역할을 못했습니다만은 네. 우리 권영국 후보가 좀 더 공부를 조금 더 하셔가지고 제가 필요하신다면 과외도 해드릴 생각이 있으니까 진보 정당이 가야 할 바에 대해서 밝혀주시는 등불이 되었으면 아니 우리 좋겠습니다. 평론가께서 방송에 너무 많이 출연해가지고 과외할 시간 없으실 것 같아요. 제 방송 들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도 되겠네요. 좋아합니다. 존경합니다. 네. 네. 우리 최진봉 교수님. 뭐 이제 권영 후보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저는 이제 네. 물론 그러니까 진보 정당이 추구하는 그 추구점 이상적인 부분 이런 부분을 강조하신 거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제가 조금 아쉽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가덕도 공항인가요? 그 공항 얘기하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이 있어서. 네. 근데 사실은 이제 공항 설치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지역 균형 발전이나 이런 부분도 고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너무 정치적인 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물론 이상형으로 보면 그렇죠. 예를 들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서 그게 우선점이 돼야 되는 거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주장도 저는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왜냐하면 공항 짓는데 그럼 환경 문제만 봐야 되냐 그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 교통이라든지 지역 발전이나 이런 것까지 함께 고려하면서 하나의 요소는 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될 수 없거든요. 네. 그런 점에 조금 더 예를 들면 본인의 이상을 주장하는 건 좋지만 네. 너무 정치적으고 실망했다는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조금 저는 지나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제가 좀 듭니다. 덧붙여서 네, 설명을 네, 네. 해드리자면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했던 정치라는 것은 네. 민주주의와 평등의 문제입니다. 네. 우리는 정치라는 걸 굉장히 나쁘게 정치적 잔머리 울리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거는 이준석 같은 장교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PK 지역민들의 다수의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네. 대한민국 헌법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서나 평등하게 잘 살 권리가 있다. 부산에서도 잘 살 권리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발전론적 측면에서 공항이 필요한 것이고요. 네. 만약에 권영구 후보처럼 근본론적으로 기후 문제를 생각한다면요. 서울에 있는 공장도 다 없애시고요. 네. 서울에 있는 공항도 다 없애시고요. 네. 우리는 그냥 석기 시대로 살아가가지고 네. 풀 뜯어먹고 사는 게 환경을 위해서는 제일 좋습니다. 그런 근본론적 사고는 네. 정치 현장에서 맞지 않습니다. 네. 자, 이제 4일 후에 27일 날 화요일 날 정치 분야 이제 3차 토론이 있습니다. 사실은 뭐 1차 경제, 2차 사회, 이제 3차 정치입니다만 어쩌면 정치가 가장 뜨겁게 또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이슈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차.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정치 분야는 사실 이제 분야가 다양해질 수 있고 예를 네. 들면 뭐 개헌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떠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정치 분야 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개헌할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를 압박을 하겠죠. 네. 이재명은 이미 개헌에 대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는 그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제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권력에 대해서 본인은 뭐 3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하면서 개헌하자고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 이준석도 거기에 힘을 합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이제 소위 자기들 입장에서는 빅텐트라고 해요. 저는 뭐 찢어진 텐트라고 보지만 빅텐트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론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힘을 모으기 위한 네. 방향으로 갈 거다. 네. 그래서 아마 개헌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꺼내서 그걸 가지고서 소위 이제 뭐 이낙연 계라든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 네. 사람까지 끌어모으는 그런 전략을 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발음이 3차. 애매한데요. 네. 이준석, 김문수가
개헌 문제를 갖고 나오면은 이재명 권영국 후보는 개엄 문제를 끌고 나와가지고 내란 청산과 극우 그렇게 세력이 가야죠. 우리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민주와 진보의 연대 프레임을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2차 TV 토론 후에 후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박진영 평론가님,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정원 의원과 함께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